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세계 주류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K-팝은 빌보드를 휩쓸며 세계 음악 시장을 무대로 활약하고 있고 OTT 서비스를 이용해 언택트 시대에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즐기고 있는데요. 무수히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한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현상이라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기 질투를 하며 한류를 깎아내리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특히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간에 낀 한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는데요. 그 영향이 한류 영역까지 침범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방탄소년단의 말 한마디를 두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또 이를 막아선 미국의 묘한 신경전 때문에 K-팝 팬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최근 K-팝 아이돌 그룹이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을 점령하자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가 K-팝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도이체벨레는 K-팝 아이돌 연습생 육성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키워진 가수들을 일상이 통제받고 각종 권리를 제한받는 피억압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묘사해 마치 한국 아티스트들의 능력보다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으로 비유했습니다. 게다가 불과 몇십 년 전 한류 초창기만 해도 외국의 비판적 언론들은 한류는 예술인들의 자발적이고 자생적 본능에 의한 창작이 아닌 정부 주도의 경제적 목적 지향의 국책 사업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문화 콘텐츠들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볍다고 비판했었죠. 하지만 과연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지금의 한류에도 그런 비판들이 적용될까요? 그리고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실제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만 있어서 진중한 콘텐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맞지 않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질문의 대답은 당연히 노. 지금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류가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질지 몰랐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를 하며 당황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전 세계의 콘텐츠 왕국을 구축 중인 넷플릭스의 창업주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그간 공식 석상에서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재미있게 본 드라마로 킹덤과 사랑의 불시착을 꼽는가 하면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의 한국 유료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336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 2배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넷플릭스가 공개한 3분기 매출은 시장 전망치와 비슷한 6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주당 순이익과 글로벌 신규 유료 가입자 수는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는데요. 이때 전체 신규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한국, 일본 등 아태 지역이 아니었다면 넷플릭스의 성적은 훨씬 나빴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는 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한 소식통은 넷플릭스가 투자한 킹덤, 보건교사 아는 형 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도록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콘텐츠 중심 기지로 한국을 꼽았는데요. 2016년 150억 원에 불과하던 한국 콘텐츠의 투자 규모는 이제 연간 3천억 원 규모로 20배 이상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70여 개의 작품이 글로벌 시장의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출시돼 자막 31개, 더빙 2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주요국의 콘텐츠 제작이 줄줄이 멈춰선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리지널 콘텐츠 전략을 앞세운 넷플릭스의 핵심 제작 기지로 활약하며 지구촌 콘텐츠 중심 기지로 부상했죠. 여기에 해외 유명 셀럽들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큰 감명을 받고 자발적으로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나의 아저씨를 보며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에 감동했다는 트윗을 남긴 셀럽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배우로 세바스찬 로체인데요. 슈퍼내추럴, 뱀파이어 다이어리, 크리미널 마인드 등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도 아닌 2년 전에 나온 심지어 지극히 한국 사회를 현실적으로 그려낸 드라마를 스스로 홍보하고 나선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한국 드라마의 독창성과 배우, 감독의 수준에 놀라고 있습니다. 독창성이 핵심입니다.
지금 한국 드라마가 세상을 휩쓸고 있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자신의 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 경이로운 작품을 봐야 한다며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술사,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등 인간 내면을 통찰하는 작품들을 통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파울로 코엘료도 K-드라마에 푹 빠졌다며 한국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죠. 코엘료 작가도 자신의 트위터에 나의 아저씨를 언급하며 16화까지 못 볼 줄 알았는데 인간 심리를 완벽히 묘사한 작품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현대의 고전을 써냈다는 평까지 듣고 있는 세계적 작가가 엄청난 각본과 환상적인 연출, 최고의 출연진의 찬사를 보낸다라며 한국 컨텐츠의 작품성에 갈채를 보낸 겁니다. 그가 쓴 트윗엔 지금까지 26,000명이 좋아요를 눌렀고 6,000회 이상 리트윗되면서 작품의 정보 등을 물어보는 멘션이 쏟아지는 등 전 세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 네티즌들은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 미생, 미스터 선샤인,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다른 K-드라마 작품도 추천한다며 자신이 재밌게 본 다른 한국 드라마를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죠. 게다가 한류 팬이 아니었던 수많은 세계인들의 삶에 K-드라마가 파고들자 K-드라마가 내 삶에 동기부여를 했다. 한국 드라마는 삶의 여러 측면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엄청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전 세계의 한국 컨텐츠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엘료 작가가 한국 컨텐츠에 극찬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방탄소년단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죠. 방탄소년단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그들의 영상을 몇 개만 본다면 그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밴드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웹툰인 아는 여자애의 일부분을 캡처해 한국의 웹툰 컨텐츠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보였는데요. 아는 여자애는 파스텔 톤이 더해진 몽환적인 그림체와 탄탄한 서사로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으로 해외에선 백투유라는 제목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웹툰의 여자 주인공이 I haven't read this book in a while 이라고 말하며 파울로 코엘료의 대표작 연금술사를 읽는 모습을 올리며 한국 웹툰 역시 홍보했죠. 이 트윗은 6,000건의 좋아요와 약 1,000건의 리트윗이 됐습니다. 이렇듯 이제 한국 콘텐츠들은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 K-무비, 심지어 K-웹툰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높은 퀄리티를 갖추기도 해 전 세계인의 극찬을 받고 있죠.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단순히 재미적인 요소로 상품성만 있는 게 아닌 깊이 있는 주제와 통찰력까지 있는 높은 예술성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의 경우 한국이 완전히 세계 시장을 집어삼켰는데요. 100개국 만화 앱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인 웹툰은 동남아 Z세대 3천만 명이 열광하고 있어 한국 웹툰 작가 4명이 사인회를 열기도 했죠. 카카오 페이지도 인도네시아 웹툰 업체인 네오바자르를 138억 원에 인수하면서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고 현재 중국, 일본, 미국의 플랫폼을 통해 K-웹툰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미래에는 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스마트폰과 인터넷 시대에 익숙한 미래 세대에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은 그 자체가 트렌드이면서 두 번째, 한국의 앞서가는 IT 기술과 잘 접목돼 현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류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대중문화가 되었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질투하는 일본과 중국 등 몇몇 나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개의치 않고 더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 전 세계의 한국의 소프트파워 위상을 더욱 드높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에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